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신데 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은혜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어깨 관절은 이렇게 근육이 어깨를 다 붙잡고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거든요. 중력을 이기고 어깨 활동을 다 하는데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많이 썼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해지는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팔꿈치 같은 옷 같은 데도 많이 쓰면 해지는 것처럼 어깨 관절도 어떤 근육의 힘줄이 상하는 부위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하는 부위 때문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거나 염증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근육이 끊어지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죠.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검사는 보통 MRI나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어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어보셨을 때 근육이 아예 끊어지신 분들은 팔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십니다. 그렇게 이제 근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부위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국소적으로 약간 조금 찢어졌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찢어지신 분들은 또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지만은 국소적으로 좀 찢어지신 분들이거나 미세 파열이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 치료가 잘 듣습니다. 보통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좀 경과 예후를 보고 치료를 하는데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안 되면 다시 또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고려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가 환자분들이 조금 아프실 때 치료를 하다가 조금 괜찮아지시면 치료를 쉬시고 다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아파지시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깨 아픈 지 한 3개월, 6개월 됐는데 안 낫고 계속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단계별로 치료가 필요한데 그 단계별 치료를 다 하지 않으시고 끝내셔서 그러세요. 처음에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깨 주위에 염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한의학에서는 봉침이든 약침이든 이런 걸로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양방에서도 이제 주사 치료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근육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근육을 많이 풀어주고 염증을 없앤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요 정도 단계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또 뭐 활동하시고 하시면 다시 아파지시거든요. 꼭 필요한 게 근육의 안정화입니다. 근육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어깨를 안정화시켜야지 추가 손상이 없고 더 아프지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 단계를 항상 놓치셔가지고 질질질 길게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운동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운동은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게 해결된 다음에 하시는 운동이고요. 일단은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극상근은 이렇게 붙는 근육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붙는 근육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끝까지 들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해결된 다음에는 우리 500cc 물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고 요렇게 요거 드시는 거 한 10번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하셔가지고 10번 정도 하시면은 이 극상근이 강화가 됩니다. 근육에 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번 정도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 안쪽에서부터 붙는 근육인데 근육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런 근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탄력 밴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싸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 사셔가지고 문고리 같은데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는 운동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너무 세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약간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 요 운동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근육을 받쳐주는 극하근하고 소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여기다 하셔가지고 문에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어깨 근육에 안정화가 생깁니다. 요거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근육이 튼튼해져가지고 추가 손상이 그것도 없어지고 염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왜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삐끗하신 거 이런 거가 2, 3주 안에 낫죠. 하지만은 이런 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쌓인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하니까 좀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가지고 좀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허리에서 발바닥까지 좌측으로 저리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우측도 좀 저리면서 했는데, 네네. 저기, 우측은 네.
무릎 아래로만 그렇고 네. 좌측은 엉덩이서부터 내려 그래. 엉덩이가 그렇고 다리는 별로 안 그렇고 또 발바닥이 그렇고 그래요. 아, 엉덩이서부터 그렇고 다리는 좀 안 그렇고 발바닥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 그래 좀 걸으면은 뒷다리가 좀 땡기면서. 뒷다리가 땡기시고. 예. 네. 이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른 검사도 좀 해보셨나요?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엑스레이만 찍으셨어요? 예. 찍고 나서 어떤 얘기 들으셨나요? 뭐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이런 얘기요. 뭐 그 디스크느라고는 안 하고 네. 그냥 뭐 저기 뭐 나이가 먹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옛날에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이 돼서 그렇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한 군데 또 가보니까 뭐 증식 치료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 그런데 들으셨고요. 그거를 주사를 뭐 한 번 맞을 때 한 70대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럼 어머니, 뭐 네. 예. 그리고 이제 걸으실 때 항상 저리세요? 아니면은 좀 걷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저리세요? 저리는 거는 좀 덜한데 솔딱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감각이 없고. 아, 감각이 없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좀만 걸으시면 그러세요? 아니면 항상 그러세요? 아침으로는 좀 덜하고 낮에 이제 움직이면 일을 하니까 움직이면은 움직이면 더 하고 그래요. 하시고요. 네. 계속 이렇게 걸으면서 일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일단 증상은 저기 예. 퇴행성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증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예. 엑스레이에서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증상 예. 자체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증식 치료니 뭐 3개월 정형외과 약 드셨는 것도 괜찮은데요. 예. 이제 한방 치료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척추 한의원에 가서 침도 처음에 초기에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았어요. 네네. 근데도 이제 별로 저기-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의원에서 좀 꾸준히 맞으시면 좋으시고요. 발바닥까지 저리신 거는 이제 척추 5번이나 1번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니까, 예. 한번 이제 봉침이나 약침 같은 것도 같이 쓰시면서 엉덩이 예. 이상근이라든가 다리 쪽까지 쭉 풀어주는 치료를 좀 꾸준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 그래요? 네네. 이거 꾸준히 하시면 조금씩 좋아지는 치료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직장을 다니니까 매일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댕기면서 좀 네네. 맞고 그러고